안녕하세요.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휴대폰 카메라가 아니라 미러리스 카메라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화질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켜서 다루게 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 논문 소재 그리고 주제를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논문을 여러 개 쓴 것도 아니고 박사과정 중인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소재를 보면서 요령을 파악한 것이 조금은 있다 보니 그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카메라를 켰고 영상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먼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소재를 먼저 고릅니다. 정말 크게 고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학교육학에서도 수학교육평가 그리고 수학교육 과정 등이 있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수학 교수학습 이론의 경우에는 프로이덴탈, 폴리아, 딘즈 등의 이론을 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고 또 실제로 프로이덴탈의 경우에는 논문을 직접 찾아보면서 소재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렇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문은 이제 리스라든지 아니면 구글 스칼라, KCI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논문을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또 DBP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막아놓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소재를 보기 위해서는 한 10편 정도는 논문을 읽어보는 편이고요. 국내로만 읽다가 더 궁금하면 그 논문의 해외 논문들을 읽어보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제 본인만의 소재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중에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상황에서도 무언가 뿅 하고 이제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서 바로 메모를 해두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이제 다른 곳에 타이핑을 해두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곤 합니다. 최근 저는 대학원생을 이제 많이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소재를 찾아보곤 하고 또 소재가 찾아지면 메모를 또 해두곤 합니다. 이런 접근이 나중에 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가 되겠구나 하는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또 지도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혼자 독단적으로 나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지도 교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이런 소재를 생각해 봤는데 이제 괜찮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 교수님께서 이제 답을 해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주제를 이제 드려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답이 오는 것이 좀 더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 좀 더 공부를 해서 들고 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이를 반복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소재가 잡혔다? 그러면 그제서야 저는 방법을 조금은 틀어서 접근을 합니다. 이 틀어서 접근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국내에서 찾았던 거를 소재로 했을 때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해외 논문입니다. 해외 논문을 이제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붙여보면 각 나라별로 연구 방법론이 환경적 요인으로 다를 것이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서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 소재를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이제 해외 학자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했길래 라는 논문을 보면서 해외 논문에서 소재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께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어가 되지 않았을 때, 물론 저도 영어가 되진 않습니다만
번역기를 추천하고는 싶지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번역기를 돌렸을 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영어가 있는데 그거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나타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수학 말고도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전공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전공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어의 원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영어 공부는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고, 또 해석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영어 공부가 일상 속에서도 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저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난 학기부터 이제 유튜브 채널이죠, 테드 에듀케이션 채널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실행을 못했어요.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아예 새롭게 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영상 시청을 못하고 있어서 실행력이 아직은 좀 영어에 대한 겁이 아직은 나는 듯 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렇게 해외 논문까지 읽었으면 이제 연구 논문이나 이제 이런 부분의 주제까지 잡혔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이론적 배경을 작성해 볼 시간일 겁니다. 그 이론적 배경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적 배경을 나중에 한번 써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 쓸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면 그때 저만의 방법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교육학과 관련해서 업로드를 이어나가 보겠으니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